은퇴하고 나서 매달 꼬박꼬박 월세 받으면서 여유롭게 사는 거. 이거 정말 우리 모두의 꿈이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그 달콤한 꿈이 내가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삼켜버리는 악몽이 된다면요?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그 현실적인 위험, 그리고 그걸 어떻게 현명하게 피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안정적인 월세라는 아주 달콤한 말 뒤에는요, 우리가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차가운 현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희는 서울 김부장이라는 평범한 한 가장의 투자 실패 사례를 통해서 상가 투자의 진짜 모습이 어떤 건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김 부장님의 투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퇴직금에 평생 모은 재산까지 전부 빨아들이는 말 그대로 거대한 블랙홀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지금부터 김 부장님이 빠졌던 세 가지 치명적인 함정이 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비극을 피할 수 있을지 그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부장님이 저지른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이겁니다. 수익률의 함정. 특히 내포 신도시 같은 이런 신도시 상가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숫자, 8%입니다. 확정 임대 수익률 8%. 와, 이거 뭐 거의 마법의 숫자처럼 들리죠. 분양사무소에서 이 숫자를 딱 보여주는 순간 김 부장님은 이미 마음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이런 선임대 후분양 상가 광고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하지만 가장 위험한 미끼이기도 합니다. 근데 말이죠. 이 8%라는 숫자에는요, 실제 수익률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비용들이 싹 다 빠져 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관리비, 매년 돌아오는 재산세 같은 세금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죠. 공실 가능성은 아예 계산에 놓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투자를 좀 아는 분들은요, 광고에 나오는 수익률은 쳐다도 안 봅니다. 대신에 이 순수익률 공식을 직접 계산기에 두드려 보죠. 그러니까 들어올 돈에서 대출이자, 관리비, 세금같이 나갈 돈을 싹 다 빼고 내 진짜 투자금 대비해서 주머니에 얼마가 남는지를 아주 냉정하게 따져보는 겁니다. 이게 투자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 표의 맨 마지막 줄 한번 보시죠.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분양사가 약속했던 8% 수익률은요, 대출이자 내고 세금 내고 나니까 고작 2.6%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어요. 사실상 은행 예금 금리랑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만약에 공실이 단 몇 달이라도 나면 이 숫자 그냥 바로 마이너스로 꽂히는 겁니다. 자, 그럼 김 부장님을 함정에 빠뜨린 두 번째 실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장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서류에 적힌 장밋빛 전망만 믿어버린 상권 분석의 착각입니다. 배우 1만 세대 독점 상권. 정말 귀가 솔깃해지는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과연 아파트 단지가 바로 뒤에 있다는 것만으로 장사가 무조건 잘 될까요? 상권 분석의 핵심은요, 유동인구의 양이 아닙니다. 바로 질이에요, 질. 그냥 상가 앞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봤자 실제 매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밥을 먹거나 쇼핑을 하거나 뭔가 뚜렷한 소비 목적을 가지고 찾아와서 머무는 이 체류형 유동인구가 진짜 돈을 쓰는 진짜 고객인 거죠. 내포 신도시 상가 투자 전문가인 하늘부동산에서는요, 이걸 상권 활성화 3년의 법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뭐냐면 신도시 상권이라는 게 입주 시작하자마자 바로 활성화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 3년 정도의 보릿고개를 거쳐야 비로소 안정기에 들어선다는 거죠. 투자자는 이 기간 동안 이자랑 관리비를 버텨낼 체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포 하늘부동산이 강조하는 핵심이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가가 아니라 주변의 아파트나 다른 인프라가 다 들어설 3년 후에 완성된 모습을 보고 그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3년을 버틸 수 있는 구체적인 자금 계획이 있냐는 거죠. 그리고 김 부장님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바로 내 돈은 얼마 없는데 은행 돈을 무리하게 끌어다 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끌 투자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압박감이 그대로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 막대 보시면 월급 4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죠? 근데 들어오자마자 오른쪽 막대에 있는 대출이자랑 관리비로 300만 원이 그냥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월세 수입이 딱 끊기는 순간
평생 직장만 다니셨던 김 부장님의 가정경제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환금성의 함정이라는 건데요. 아파트랑 상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상가는요, 한번 공실이 나기 시작하면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요. 손해보고 급매로 내놔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말 그대로 탈출구가 없는 늪에 갇혀버린 거죠. 자, 이렇게 수익률의 함정, 상권 분석의 착각, 영끌의 늪까지 김 부장님은 결국 이 세 가지 함정에 모두 빠져서 평생 모은 자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끔찍한 결과를 막을 방법은 없었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이제 문제점에서 벗어나서 그 명쾌한 해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의 본질은요, 수익률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포신도시 하늘부동산은 김 부장님의 실패 사례를 통해서 얻은 이 세 가지 철칙을 꼭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첫째, 광고가 아니라 진짜 순수익률을 반드시 계산해 볼 것. 둘째, 지금이 아니라 상권이 완성될 3년 후의 가치를 내다볼 것. 그리고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대출받지 말고 자기 자본을 최소 50% 이상 확보하고 시작할 것. 이것이야말로 김 부장의 임무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김 부장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상가 투자의 냉정한 현실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그리고 있는 그 노후 계획은 든든한 미래를 보장하는 꿈인가요?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당 못할 짐이 되어가고 있나요? 부디 신중한 분석과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